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에 보고할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방식이 공개됐습니다. 의대 추천 용역기관이 순천대학교와 목포대 중 한 곳에 의대를 신설하고 대학병원은 두 곳에 다 두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학 통합을 전제한 공동의대 방식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의대 추천 용역기관이 내놓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은 한 개 의대 두 개 대학병원입니다. 순천대와 목포대 중 한 곳에 의대를 신설하고 동서부 모두 상급 종합병원을 동시에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의대 정원은 200명 규모, 병원은 최대 1,200병상 규모입니다. 용역기관은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대학 설명회를 거쳐 해당 방식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과대학 선정 후 동서부 지역에 두 개의 대학병원을 동시 설립을 하는 방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남도는 대학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병원 설립 비용의 30%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공동의대 방식도 논의에 포함됐습니다. 전남도와 용역기관은 그간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동의대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두 대학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학에서 확약서 등을 통하여 대학 통합 전제 공동의대 추진에 합의하면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에서 공동의대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통합형 공동의대는 동서 간 지역 갈등을 줄일 방안으로 꼽히지만 의대 정원 확대로 극심한 갈등을 겪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순천대는 이번 발표를 두고 공동의대를 포함시킨 건 다소 진전된 점이 있다면서도 대학 통합에는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순천시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공모가 아닌 정부가 의대 신설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단일 공동의대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추진하면서 대학 평가 기준 마련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듣는 도민공청회는 오는 25일부터 세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정부의 여수세계 박람회 선투자금 상환 요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강문성 전남도 의원은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수세계 박람회장은 10년 넘게 사후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투자금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정부가 무책임한 투자금 상환 요구를 즉시 철회하고 투자금의 재출자를 통해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4 세계유산 축전이 다음 달 한 달 동안 순천 지역 일원에서 열립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열리는 2024 세계문화유산 축전이 서남사와 순천 갯벌 등 지역 유네스코 세계유산들의 가치를 오천 그린 광장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오천 그린 광장과 드라마 촬영장에서 세계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여수 이순신 광장 일대에서 열리던 불꽃축제가 올해부터는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접근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곳에서 행사를 열기로 했다는 입장인데요. 장소 변경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2일 열리는 여수 불꽃축제 장소가 박람회장 앞 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첫 개최 이후 줄곧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열려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장소가 변경된 겁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찾으면서 교통체증 등의 민원이 제기돼 왔는데 지난 5월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났습니다. 변경 장소에 대해서는 소호동 요트 경기장이 39%로 가장 많았지만 축제추진위원회는
좁은 도로와 안전 펜스 부족, 인근 양식장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축제를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기차역과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가깝고 주차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나은 박람회장을 개최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하기도 편하고 대형 불꽃을 연출하기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위에서 회의를 6번 이상 해가지고 축제 추진위원회는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는 미디어쇼 등 새로운 콘텐츠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최 장소 변경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신 광장 일대가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데다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교통 주차 문제 등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스템화 시켜서 계획을 잘 짠다면은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확대해가지고 장소를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축제 추진위원회는 엑스포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원도심 일대까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소 변경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사실상 무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최근 경제난이 가속되는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하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지자체 예산 감축과 지역 화폐 지원 예산 삭감 등은 지자체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귀를 닫은 것이라며 민주당과 적극 협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쌀값 최소 20만 원대 유지와 한우 가격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쌀과 한우 수급 안정 대책에 쌀 재고량 대책이 빠진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올해 산 신고의 경우 40만 톤 시장 격리,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료 구매 자금 무이자,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쌀 한우 수급 대책을 통해 쌀 10만 톤 이상 사료용 사전 격리, 2025년 사료 구매 자금 1조 원 유지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를 사로잡는 맛, K푸드의 원류 남도 미식을 주제로 하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오는 27일 목포에서 열립니다. 30년간 지역의 맛과 멋을 알리며 지역의 대형 축제로 성장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를 김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홍어와 돼지고기, 묵은지를 곁들인 홍어 삼합, 막걸리 한 잔을 더하면 세상 시름이 사라집니다. 서남해 바다 7월 사리빨 그물에 잡혀 식탁에 올라오는 민어, 두툼한 살점이 실하고 사골 국물처럼 뽀얀 민어탕은 한여름 보양식으로 그만입니다. 발가락을 꼼지락대며 갯벌을 누비는 세발낙지, 도마에 탕탕탕 잘게 잘라서 먹거나 산채로 먹는 독특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먹거리가 풍부해 남도는 미식 여행가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처음으로 목포라는 곳에 와서 어제 또 낙지도 먹어보고 처음으로 먹어봤거든요. 정말 즐거웠던 여행인 것 같습니다. 백반도 8,000원짜리인데 양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먹고 한 지금 8끼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남도의 맛과 멋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단어 대신 잔치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이 행사는 순천 나간읍성에서 시작해 30년을 이어져오는 국내 최장 음식 콘텐츠입니다. 지난해 여수에서 열린 국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에는 한 해 전보다 무려 42%가량 증가한 23만 5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올해로 30회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문체부 K컬처 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 축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남도 음식의 세계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국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맛의 고장인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 열려 전국의 식객들을 유혹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임시 기숙사로 쓰는 오피스텔이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가 몇 달째 체납됐기 때문인데요. 한전이 세운 에너지공대 학생들이 에어컨을 돌리지 못해 힘들어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한국에너지공대 학생 130여 명이 임시 기숙사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입니다. 건물 곳곳에 업무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무더위 속에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에어컨 트니까 차가운 바람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바깥 온도랑 똑같아서 평소에 에어컨 틀 때랑은 차이가 심하긴 하죠. 오피스텔 쓰레기장에는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수개월째 관리비를 받지 못한 관리사무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모두 떠나면서 오피스텔 업무가 마비된 겁니다. 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업무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에너지공대는 이 오피스텔을 임대해 매년 관리비를 제때 내오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 오피스텔에 비어있는 나머지 공간이었습니다. 오피스텔 시행사 측이 높은 공실률 때문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용역업체에 관리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용역업체는 4개월 동안 관리비 약 3억 원이 미납된 것을 이유로 현장 인력을 지난 9일 철수시켰습니다. 저희들은 관련한 납부해야 될 비용들을 다 문제없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들 간의 문제들 때문에 늦더위에 학생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시행사와 용역업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에어컨 냉방 등을 비롯한 오피스텔 문제는 사흘 만에 해결됐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 입장을 들어보려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기반 시설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부터 한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공대생들이 에어컨을 돌리지 못해 폭염에 고생을 해야 하는 촌극은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동남아 컨테이너 서비스 항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최근 장금 상선의 신규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를 광양항에 유치했으며 베트남, 태국을 잇는 동남아 서비스에 나서 1800TEU급 선박 3척이 주당 360TEU, 연간 18,000TEU 이상의 물동량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또 오는 12일 평택에서 호치민, 방콕으로 가는 흥하 호치민호가 서부터미널에 첫 입항할 예정이라며 광양항은 이들 동남아 신규 서비스를 포함해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수 묘도에 추진되고 있는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이 파급 효과가 큰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묘도 LNG 터미널 건설에는 1조 4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한국관광공사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함께 우주항공 테마 천체 관측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고흥이 나는 별빛 여행은 빛 공해 지수가 낮아 별 관측에 유리한 지역의 특징과 우주항공 중심 도시라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활용해 천체 관측과 우주항공 테마를 결합한 여행 상품입니다. 이번 상품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을 포함해 다음 달까지 모두 3차례 운영되고 한 번에 40명만 선착순 모집해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등 비공개 시설까지 직접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귀성객들을 위한 교통 편의가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전후 나흘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SRT를 타는 역귀성객들에게 최대 40%의 요금 할인을 제공합니다. 구흥군에서 운영하는 이동 빨래방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찾아가 침구류를 수거하고 건조 배달까지 해주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14일 찾아가는 정원 문화카페를 오천 그린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미스트롯 나영의 공연과 함께 플리마켓 등 부대 행사가 마련되며 영화 유미의 세포들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역대 가장 더운 9월인 만큼 이례적인 폭염특보도 계속 발효 중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폭염주의보가, 광주와 전남 일부 내륙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고흥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른 가운데 내일도 아침 기온은 25도 안팎, 한낮 기온은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고요. 토요일에는 34도까지 높게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6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여수가 26도, 순천, 광양 25도, 고흥 24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31도, 그 밖의 지역은 3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추석 연휴에도 33도 안팎의 폭염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구름 많고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더위는 다음 주 후반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여수 장군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3명을 태운 47톤급 선박이 좌초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수심이 낮아 선박 접근이 어렵자 만조 시간을 기다린 후 승선원 3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사고 선박이 빠른 조류에 휘말려 저수심 암초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여수 산단의 한 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컨테이너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0분가량 한 차선이 통제돼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컨테이너 상부가 철길에 부딪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